네, 저희가 1부에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또 이런 유통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2부에서는 전체적인 유통의 틀을 배워봤고요. 3부에서는 좀 디테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이템, 상세 페이지, 마케팅, 이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먼저냐, 논란이 많잖아요.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근데 뭐 상세 페이지도 마케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죠. 이 유통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아, 출판에도 이런 말 있어요. 네, 팔리지 않은 책은 책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아이템이 보통 이상만 되면, 너무 후지면 안 되겠죠. 보통 이상만 되면 어떤 상품이라도 마케팅으로 잘 팔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공동구매,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 같은 이런 SNS 공동구매를 보면 듣보잡 상품들, 심지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는 상품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상품들이 메이저 팔리죠. 대기업 상품보다 훨씬 더 잘 팔려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공동구매 채널에서 마케팅을 잘해요.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거기 그 채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마케팅을 많이 했죠, 운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어떤 상품이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상만 되는 상품이라고 하면 잘 팔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일반인들이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고 하면 뭐 상품을 좋은 걸 발굴하기 위해 뭐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최대한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어떤 상품, 뭐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든 본인 자신이든 자기를 브랜딩해서 팔 수도 있고 어떤 거라도 팔 수 있습니다. 진짜 명언이시네요, 명언.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요새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2년 만에 해서 4만 명, 거의 뭐 기적과 같죠. 5,000명에서 4만 명 키우셨죠? 5,000명이 아니라 1,000명짜리를 제가 사서 했습니다. 1,000명에서 4만 명을 키웠어요. 0명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죠. 그거는 좀 힘드니까. 로직이 다르죠. 1,000명짜리 그때 한 30만 원을 가지고 샀는데. 너무 많이 공개하신 거 아닐까? 요새는 50만 원이에요. 올라갔고. 근데 여하튼 4만 명으로 남들이 그걸 어떻게 키웠냐. 근데 뭐 꽁으로 키운 건 아닙니다. 그쵸. 단순히 만들어 놓겠다고. 거기서 회사도 다니면서. 원래 이거는 전업으로 카페 키워도 2년에 4만 명 키운다는 건 게임 카페나 뭐 이런 카페 아니면은 이런 비즈니스 카페를 키운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20년 뭐 유통 전문가라고 해도 뭐 필명을 쓰는 듣보잡 작가의 2권의 책이 뭐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300권도 안 팔려요, 진짜로. 300권도 안 팔리고 출판도 안 돼요. 맞아요. 제가 출판사랑 쇼당을 쳤죠. 솔직히 내가 얼마나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있고 내 책은 무조건 출판사에서는 2,000권 이상 팔리면 무조건 합니다. ROI. 쓰레기 같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0권 이상 되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자신이 있었고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몰랐지만 저의 온라인 마케팅 능력으로는 뭐 2,000권은 무조건 판다. 아무리 쓰레기같이 써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여하튼 온라인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어떤 상품이든 팔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제가 어떤 상품을 판다 했을 때 좀 쓰레기 같아도 쓰레기는 좀 너무했고요. 그래도 보통은 되죠. 보통 같은 상품이면 마케팅, 광고의 힘을 빌려갖고 가능하다. 제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상품화하신 거네요. 그렇죠. 나를 상품화할 수도 있고 상품을 이제 잘 팔리게 마케팅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다. 상품은 만들어지는 거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탁월한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은 물론 마케팅 안 해도 잘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 엄청 하죠. 그렇죠. 마케팅 잘했죠. 결국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줄어요. 그렇죠. 어떤 상품이든 팔 수 있는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 내가 선별해서 또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또 눈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가 오죠. 그렇죠. 그 시기가 오면은 상품 고르는 눈도 보고 아이템도 더 좋은 게 또 나한테 와요. 내가 마케팅 잘하면. 그렇죠. 사실 방금도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또 누군가 와서 제품을 또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마케팅이 기본이 되면은 여러 군데서 오죠, 문의가. 자, 제조업체나 자기 상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내 내 걸 잘 상품을 팔아주는 사람. 잘 마케팅해서 팔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상품이 몰리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개인 셀러에서 벤더 업체, 총판 업체, 그다음에 나만의 브랜딩 업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제품이 아니고 마케팅이다. 그렇죠. 예전에 네.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인맥이 정말 중요했어요. 어떤 유통 채널에 바이어를 아느냐. 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어떻게 벤더를 마케팅이네요. 아는 거죠. 그때는 이제 조금 개념이 틀리죠. 아, 온라인 마케팅이 그쵸, 아니고 그쵸.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인맥 마케팅. 중요해요. 그렇죠. 인맥 인맥 마케팅이죠. 네. 가령 뭐 그때 이마트 바이어를 안다든지 그럼 끝나는 아니면 거죠. 어떤 복지몰 바이어를 너무나 친하다든지 그쵸. 아니면 어떤 벤더 업체 가령 뭐 이런 폐쇄몰에 잘 깔 수 있는 벤더 업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제품 사실, 들어온 대로 들어온 깔아주니까. 대로 거기 깔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인맥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인맥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많이 중요하지만 네. 마케팅의 그 포지션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아, 이건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네, 진짜 아이템 상세 페이지 마케팅 중에 무조건 마케팅이다. 그렇죠. 라고 저는 말씀해 그렇게 주신 생각해요. 거고. 마케팅만 잘 돼 있으면 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네, 그래도 또 다른 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보통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해요. 많이 뭐 하죠. 백날 고민해서 막 만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백날을 고민하는 것보다 네. 잘 만들어진 검증된 상세 페이지를 아, 카피해라. 창의적으로 카피해서 벤치마킹하는 게 베스트예요. 아, 네이버 쇼핑이나 오픈마켓, SNS 공동구매 와디즈 최근에 뜨고 있죠. 와디즈 같은 뜨고 있죠. 네. 그런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상품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있는 상세 경우가 페이지. 많습니다. 뭐 소설이요, 네, 소설. 소설이에요, 소설. 스토리도 잘 돼 있고 이런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는 그대로 베끼는 게 좋아요. 아, 괜히 막, 고민하지 말고. 네,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베끼는데 네. 10이 안 걸릴 정도로 베껴야죠. 10이 안 걸릴 정도로. 네, 뭐 글자 토시까지 하나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 포맷이랑 형식, 그 스토리를 잘 보고 창의적으로 베끼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게 하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 그렇죠. 물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판매량이 깡패라 잘 팔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건 또 걸러야 되고. 그렇죠. 그건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신선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네. 네이버의 푸드 윈도 이런 데 보면은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팔리는 것도 그쵸. 있어요. 식품은 또 재구매가 많기 때문에 구매평 몇만 개 달리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또 시키죠. 그런 거는 상세 페이지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막 농부 아저씨가 쌀 들고 있고 막. 물론 그것도 신선식품 그게 좋은 상세 페이지예요. 아, 뭐 그것도 한번 해보고 자 모든 마케팅이나 상세 페이지는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 결국은 한 개 갖고 팔면 안 돼요. 한 두세 개 해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돼요.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 얼마나 팔리고 예. 이렇게 했을 땐 또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또 뭐 구글 어널리시스나 뭐 이런 분석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고 네. 그쵸. 너무 깊이 들어가고. 너무 깊이 들어가고 여하튼 상세 페이지다. 상세 페이지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라.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또 최근에 유행하는 게 아이템 소싱을 해외에서 해라. 뭐 이런 것도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도가 세 번째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이템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한마디 더 해주시죠. 할 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짧아갖고 예. 저도 빨리 유튜브 채널 제대로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3박 4일은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3박 4일 하세요. 네. 이 상세 페이지 중에 네. SNS 공동구매 상세 페이지들을 잘 봐야 돼요. SNS. 오. 가령 카카오 스토리 채널, 네. 네이버 밴드 여기 보면은 저 보세요. 아줌마들이 아줌마는 깐깐하시죠? 3, 40대 주부. 주부님들이 아직 자녀를 거기서, 키우는. 네. 주부님들이 그 사실 SNS 카카오 스토리 채널 지금 한 번도 갔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갔다고 생각하죠? 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는 갔지만 상품 판매로는 아직도 유효해? 건재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가 왜 잘 팔리냐면 일단 상세 페이지가 기가 막혀요. 와, 여기 몰랐네요. 한번 가서 보세요. 카피라이팅 하나, 사진 하나, 스토리 하나 보면은 진짜 주부님들이 지갑을 바로 열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안 사면 뭔가 손해다. 그렇죠. 손해 볼 것 같고 이 스토리를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 같아요. 숨겨진 보석 같은 상품. 아,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알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 상품을 그 상세 페이지가 아닌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로 네이버 쇼핑이나 오픈마켓에 올리면 하나도 안 팔려요. 일단 노출도 안 돼요. 듣보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상세 페이지들, 카카오 스토리 공동구매 그 채널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정말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남자인 저도 특히 먹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 거의 막 입에서 침 나와요, 침 나와. 와. 그 정도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 그럼 공동구매 채널은 좀 비정규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과대 과장 광고가 상당히 심해요. 한번 팔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신고하면은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판매하는 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매출 많이 올리면. 와, 팁이네요, 팁. 네. 꿀팁입니다. 거기 있는 상세 페이지들이나 카피라이팅을 잘 보세요. 물론 과대 광고 안 걸릴 정도로 카피를 해야겠죠. 근데 여하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랑 네이버 쇼핑 푸드 윈도우에 있는 매출 상위 상품들. 그다음에 카테고리 베스트 100. 오픈마켓 보면 박수 한번 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 오픈마켓 같은데 카테고리 베스트 100이 있어요. 거기 네. 가는 게 이제 셀러들의 꿈이죠. 그쵸. 근데, 예, 거기 있는 상품들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베스트 100에 든 거고, 거기 카테고리 베스트 100에 있는 상품들은 보통 상세 페이지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의 상세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베스트 100은 한 번에 뽑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계속 MD들이 보다가 야, 얘 좋다. 올리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사실 유통 초보자 입장에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흉낸다는 게 부담이 가긴 어렵죠. 하는데 네. 어느 수준에 넘어가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 썸네일 하나만 바꿔도 매출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사실 그런 썸네일 하나 가지고 책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자가 나오는 그 입술이 나오면 매출이 늘어나는 뭐 이런 많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픈마켓 카테고리 베스트 100, 그다음에 네이버의 그런 베스트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나 요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디즈 있잖아요. 네네네. 와디즈는 세상에 없는 상품이에요. 왜냐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거를 팔아내려면 뭐밖에 없나요? 상세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를 벤치마킹 해야죠. 내 상품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야죠. 와, 진짜 꿀팁이네요. 지금 정리해보자면 뭐 와디즈,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베스트 100, 그 다음에 신선식품 쪽에 식품 쪽에 푸드코드, 그 다음에 푸드윈도우, 카카오의 그런 공동구매, 공동구매, 네이버 밴드, 네이버 공동구매. 밴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사실 그 채널별로 또 통하는 상세 페이지 양식이 있죠, 있어요. 있죠. 무조건 뭐 네. 똑같이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오픈마켓이면 오픈마켓에서 맞는, 그다음에 공동구매면 공동구매에 맞는. 이런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대 과장 광고. 사실 그것도 좀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안 걸릴 정도. 네, 그렇죠. 네. 근데 내 상품이 많이 안 팔리면 걸리지도 않아요. 보통 그런 거 어떻게 걸리냐면 경쟁사에 찌르니까. 신고해요. 네, 찌르니까. 경쟁사에 신고니까. 뭐 FDA 신고 안 했다, 뭐 KFC 인증 없다 이런 거는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오인을 받을 수 있다. 과대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해 보면 걸리는데 뭐 일단 내 상품이 많이 안 팔리면 그럼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내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또 좋은 쪽으로 또 해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의 전면에 보면은 일면에 보면은 네이버 쇼핑 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있죠. 오른쪽 밑에 오른쪽 아이디 치는 데 밑에. 밑에. 네. 그게 한 주에 몇백이에요. 그 코딱지만큼 그 칸 차지하는데 거기 한 뭐 8개, 10개 그쵸.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돌아가면서. 그쵸. 근데 그게 한 주에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글자를 많이 못 써요. 한 두 줄 정도 쓸 두줄 수 정도밖에 못 쓰는데 15개. 두 줄 그 정도의 밖에 못 쓰는데 몇백만 원인데 자 거기 나오는 카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민을 많이 엄청난 고민 A/B 테스트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것들이에요.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지같이 했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꾸준히 나오는 업체들은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카피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짧게 내가 카피라이팅 할 때는 거기 거를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네. 빨리 고민도 많이 없이 좋은 카피라이팅 빨리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이 네이버를 봐라. 네, 그리고 아이템 선정 같은 경우는 막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빅데이터. 그래서 뭐 네이버 쇼핑의 어떤 키워드인데 등록된 상품 수는 적고 조회수는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 막 떠다니고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황금 키워드. 네, 황금 키워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그런 키워드도 찾고 막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뭐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다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니 뭐 그쵸. 요런데 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 참고하듯이 카테고리 베스트백 그 주별로 뭐 이렇게 벤치마킹 해갖고 아이템을 시즌별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면은 너무 한도 길죠. 끝도 없어요. 너무 길어요. 이게 2박 3일. 3시간이에요, 3시간. 2박 3일. 10시간. 네. 10시간인데, 네. 자, 이베이나 저 11번가 판매자 교육센터 가면은 요 아이템 선정에 대한 내용도 한 2시간 이렇게 있어요. 괜찮나요? 네. 키워드 선정도 있고 그거 한번 보세요. 일단 거기 기본 돼 있고 아, 온라인인가요? 온라인? 온라인 교육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는데 거기 예. 있고 제 책이랑 제 강의가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다. 기승전 윤호우래. 네. 윤호연. 네. 유통 마케팅 사관학교. 그쵸. 유통마케팅사관학교에 네, 책도 한번 보면. 보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 저도 진짜 추천드리는 게 제가 뭐 여기 윤호연 대표님을 정말 몰랐다면은 저 무슨 얘기야라고 할 텐데 대표님의 실력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케팅 유통을 모른다 이러면은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기 아카데미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 직장에서 뭐 100만 원 벌기, 제가 하는 식당 얘기도 그러고 뭐 그 다음에 주부가 뭐 100만 원 벌기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 1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또는 주부들이 투잡으로 부업으로 이렇게 벌 수 있는 유통 판매는 뭐 당연히 온라인 판매인데 그렇죠. 일단 자기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뭐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건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있죠. 중국 수입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 단계까지는 그쵸, 실력이 그쵸. 있으면 괜찮은데 자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판매죠. 첫 단계 위탁 판매. 매가 재고를 안 쌓아놓고 그렇죠. 남의 파는 걸 조금 더 네. 비싼 가격에 네, 파는 비싼 거죠. 가격에 파는 건데 그걸로는 사실 주업 정도로 벌기는 힘들고 맞습니다. 단순히 부업 수준인데 보통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령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이렇게 하면서 꼴랑 요구하면서 유통으로 일정 수준 이상 부업을 한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쵸. 그래서 뭐 붐을 이루는데 사실 거의 어렵죠. 어렵죠. 불가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정도 투자해서 뭐 월 100만 원, 저는 부업의 기준은 한 100만 원 볼게요. 100만 원 벌려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에서. 그쵸. 대리기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대리기사님이나 뭐 한 4, 5만 원 버니까 월. 뭐 편의점 알바가 더 빨라요. 그렇죠. 예. 보통 유튜브 보면 하루 2시간 설렁설렁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실제 해보면 알아요. 안 이게 돼요, 안 돼요, 과연 안 돼요. 네. 보통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 자, 물론 처음에 빡세게 해서 온라인 판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온라인 판매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이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쵸. 당연히. 근데 처음 고비를 넘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처음 한 3달 정도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거의 잠을 안 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2시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한 3시간. 꾸준히 하시고. 네. 애랑은 한 10시 밤 11시부터 놀아주고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자, 하루는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토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유통 강의가 아니고 삶의 자세에 대한 그렇죠. 강의. 삶의 네. 태도. 근데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어떤 걸 저는 마스터하잖아요. 바이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남들보다 떨어지니까. 남들과 똑같이 하면 딱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통업체 바이어나 MD들이 아마 역대로 봤을 때 한 10,000명은 나왔을 거예요. 10,000명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가면 아저씨예요. 나가면 아저씨. 그렇죠. 온라인 판매 이런 거 잘 못해요. 그 대표님도 정확하게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변에 또 많고 저도 많이 공부를 만나봤고. 하고 노력하고 제가 직접 저는 위탁 판매 저도 다 해봤어요. 역시. 다 해봤으니까 이 책도 쓰고 한 거죠. 그쵸. 근데 물론 파워셀러까지는 못 가요. 아, 중간만 가요, 중간. 아, 부업 정도. 그쵸. 저는 부업했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와, 그때 물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5시간 투자했죠. 와. 그렇게 한 2-3달 했어요. 그러면서 카페도 키우고. 네. 그러면서 카페도 키우고 책도 쓰고 뭐 동영상 강의도 하고 거의 뭐 아유, 저 인간의 이거를- 삶이 아니에요. 예, 뭐 못 믿으시겠는데 전 알아요. 옆에서 봤거든요. 물론 마케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쵸,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쉬웠죠. 완전 생 초보들보다는 네. 똑같이 하루에 5시간을 초보가 투자하고 제가 투자했을 때 다르죠. 제가 5시간은 초보들이 10시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감합니다. 왜냐면 룰을 아니까, 그렇죠. 로직을 아니까 상위 판을. 노출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좀 되는 얘기였고 맞습니다. 일반 맞습니다. 초보자들은 여하튼 어렵죠. 하루에 5시간 어렵다. 월화수목금 5일 하고 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아. 12시간 정도 해야죠. 16시간 해야죠. 16시간. 네, 16시간. 8시간 제가 마음이 약해서 네, 어떻게 12시간 하고 네. 16시간 정도 왜냐면 해야 저도 실제로 오늘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저녁 12시에 들어가거든요. 하루 제가 15시간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네. 장 대표님밖에 못 봤어요. 역대적으로. 네. 역대적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 우리 장 대표님이 유일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저도 존경하고 네. 대표님도 저를 존경하는 뭐 쪽이 영원한 있으니까. 인생의 네. 동반자로 생각하는 게 네. 그런 면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너무 존경스러워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방법을 돼요. 알고. 네. 방법을 알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유통 판매에 대한 방법들, 그런 기초 지식들을 초보자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페도 만들고 책도 쓰고 온라인 강의도 사실 헐값에 자 30시간, 80시간 하려면 보통 100 넘어요. 그쵸. 거기다 1대1 코칭까지 해주는데 카카오톡으로. 카톡으로 그럼 상담 당연히 100만 원 넘어야 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부 차원에서 물론 약간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있지만 여하튼 기부 차원에서 너무 솔직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처럼 네. 끝까지 잡아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잃은 유통 초보님들이 네.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네.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여간 열심히 해야 두세 달 빡세게 열심히 하면 하루에 그 다음부터는 2시간만 해도 월 100 나온다. 월 100 나옵니다. 아, 요건 저도 장담합니다. 네. 장담해. 네.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 그래서 95%는 낙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그 나머지 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회식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집안 경조사도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이제 하루 2시간만 일하고도 100 벌고 자 하루 2시간 일하면서 100 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둘 확률이 높게 됩니다. 아, 당연하죠. 그 마음이 생기죠. 네. 그 마음이 생기죠. 맞습니다. 아니 하루에 2시간 내가 더 열심히 100만 원 버는데 4시간 하면 200만 원. 그러니까 하루 2시간 일하고 월 100 버는 사람은 전업으로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최소 500이에요. 맞습니다. 네. 순수 500. 맞습니다. 500이 아니라 2천도 벌 수 있지. 벌 수 있어요. 3천. 네. 실제 제 주변에도 월 1억씩 매출 그렇죠. 나오면은 네. 30%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전업이에요.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사입도 안 하고 위탁으로만 한 달에 5천 버는 사람들이에요. 위탁으로. 그 사람은 프로그램도 돌리고 코스트코에서 구매 대행도 하고. 와. 그걸로만 구매 대행. 이런 내용을 다 강의에 담아 놓으셨나요? 그 얘기는 그럼 1대1 카톡으로만 1대1 그런 카톡으로만. 얘기는 네. 왜냐면 그 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도 네, 그렇죠. 담겨져 있다. 기본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기본은. 네. 여기서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대표님 오래전에 알았지만 이렇게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큰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 얘기하면 또 3박 4일이지만 네, 짧게. 제가 20대 후반 그때 처음 직장 초년병 때 28, 9 때. 네, 28 때 인터넷에서 막 웹서핑을 하다가 네. 세이노란 분을 알게 됐어요. Say no. S-A, no. 네. 네, say no.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라. 오. 그걸 이제 say no라고 이제 필명을 쓰고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열풍이 일어났고 그때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인가에서 그런 실제로 은둔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숨겨진 부자가 발굴하신 됩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칼럼 하나 썼는데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막 100회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삶의 자세. 그러니까 그분은 투자나 뭐 이런 거, 재테크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돈도 못 버는 거다. 네가 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은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대신 남들 하는 노력에 10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사실 회사 생활 대충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도 대충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좀 일을 못한다는 그 정도의 평가를 받으셨어요? 사실 제가 되게 좋은 데 나왔어요. 예. 제일 좋은 데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나와서 등신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일 못한다. 이거 제가 생각해도 남들보다 제가 못해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처음 회사를 듣는 그때 얘기예요. 좀 약간 날라리 같이 다녔어요. 결혼 전이라. 내가 뭐, 굳이 이걸 굳이 받고 이거 뭐, 네. 아니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역량이 떨어지고 막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그때 세이노님의 칼럼을 한 50번 읽고
그 칼럼이 5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한 50번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최고수가 어떻게 되느냐? 네. 당연히 남들보다 10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각이라면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살아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고시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고시원. 그럼 진짜 고시원 들어가셨네? 바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포기하고요? 네, 집을 포기하고 집은 솔직히 한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20대예요? 바로 20대 몇 살일까? 2000년이니까 20대 중반이겠네요. 한 27인가 8. 그때 고시원에 딱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업무 공부를 한 거예요. 회사 공부. 회사 업무에 대한 공부. 자, 직장인들 자기 업무에 대한 공부 절대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저는 그 공부를 한 거예요. 회사의 결제 서류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온라인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결제 파일들 있잖아요. 과거 거를 다 쓰다가. 과거 거를 다 쓸어다가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제가 정말 상위 10%로 일 잘하는 직장인에 들어간 거예요. 와, 예를 들면은 야, 네 이거 좀 해와 하는데 다른 사람 그때 찾을 때 대표님은 바로 저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직장 선배들이 제가 미쳤다. 왜요? 세상에 고시원을 들어가는 그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약간 얘기도 하고 퍼져 있군요. 어쩔 제가 수 없이. 맨날 공부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도 6시 끝나지만 6시부터 9시까지 남아서 회사에서 또 공부를 하고 10시에 이제 고시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에 또 일찍 네, 나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가겠어. 그쵸. 한두 달 가겠어. 그쵸, 비웃죠. 저는 그거를 1년 이상 했어요. 한 2년 했는데 고시원에 2년. 결혼 전까지 2년 동안 그 생활을 했더니 정말 최고수. 실력이 저는 대기업 그 식품 예. 대기업 다녔는데 거기서 거의 상위 10%가 뭐예요? 상위 5%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경력으로 유통업체 바이어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시네요, 진짜. 네.